여러분, 지금 하시는 그 행동이 여러분의 혈관을 막고 심장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뇌졸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40년간 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김종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무심코 하시는 그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65세 이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젊었을 때와 똑같은 생활 습관을 유지하고 계세요. 이건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잘못된 생활 습관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4배나 높입니다. 심근경색 발병률은 3배, 뇌졸중 위험은 무려 4배까지 증가시키죠. 오늘 영상에서는 국제심장학회 연구 자료와 수천 명의 노년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를 바탕으로 65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 4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생활 습관 하나만 바꾸는 것만으로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왜 65세 이후에는 생활 습관이 더 중요할까요?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성이 떨어집니다. 심장의 펌프 기능도 약해져서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힘이 줄어들죠. 실제로 젊을 때는 하루 180리터의 혈액을 여과할 수 있었던 신장이 65세 이후에는 그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게 됩니다.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작은 염증만 생겨도 혈전이 만들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우리 몸의 회복력입니다. 젊었을 때는 혈관이 조금 손상되어도 금방 회복이 됐어요.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한 번 손상된 혈관은 거의 회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손상 부위에 지방과 염증이 계속 쌓여서 결국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예요.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65세 이상 노년층 사망 원인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질환들의 90% 이상이 생활 습관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흡연과 간접 흡연입니다. 아니, 담배가 몸에 안 좋은 건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담배가 얼마나 직접적으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아는 분은 많지 않으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담배를 피우시면 니코틴과 타르라는 독성 물질이 폐를 통해 혈관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단 몇 초 만에 온몸으로 퍼지죠. 이 물질들이 혈관 내벽을 긁어내듯이 손상시켜요. 마치 샌드페이퍼로 벽을 문지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그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긁힌 벽에 먼지가 쌓이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시작입니다. 더 무서운 건 담배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혈소판이라는 성분이 서로 뭉치게 만들어서 혈전을 만들어요. 이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생기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름 2mm 정도밖에 안 되는 가느다란 혈관이 막히면 그 너머 조직은 순식간에 산소 공급이 끊깁니다. 심장 근육이 죽고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2배에서 4배까지 높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이에요. 하루 한 갑을 피우시는 분은 위험이 더 높아지죠. 담배를 많이 피울수록 오래 피울수록 혈관 손상은 누적됩니다. 니코틴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더 빨리 뜁니다. 심장은 좁아진 혈관으로 혈액을 밀어내느라 엄청난 힘을 써야 하거든요. 이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심장이 지칩니다.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7세 남성분이셨는데 평생 하루 한 갑씩 담배를 피우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대, 식사 후에 한 대, 잠들기 전에 한 대. 담배 없이는 하루를 못 사신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는 60년 넘게 담배 피웠는데 멀쩡합니다. 제 할아버지도 담배 피우시다 90세까지 사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그분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 오셨습니다. 새벽에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대요.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시술로 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서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도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일상생활이 힘드십니다. 평생 약을 드셔야 하고요. 특히 65세 이후에는 담배가 더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혈관이 노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담배 독소가 더해지면 혈관이 순식간에 막힐 수 있거든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탄력이 있고 회복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여유가 없어요. 혈관 벽이 이미 두껍고 딱딱해져 있거든요. 거기에 담배 독소까지 더해지면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바로 간접흡연입니다. 나는 담배 안 피우는데 뭐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담배를 피우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혈관이 손상됩니다. 간접흡연도 직접흡연만큼이나 위험해요. 실제로 간접흡연도 심근경색 위험을 30% 정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20% 이상 증가하고요. 담배 연기 속에는 7,000가지가 넘는 화학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중 70가지 이상이 발암물질이에요. 이런 물질들이 공기 중에 떠다녀가 여러분의 폐로 들어갑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적게 들어가긴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양이에요. 특히 좁은 공간에서는 연기 농도가 높아져서 더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금연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금연이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연은 언제 시작해도 효과가 있어요. 제가 의학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를 끊으면 20분 후부터 혈압과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단 20분 만에요. 12시간 후에는 혈액 속 일산화탄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2주에서 3개월 사이에는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폐 기능이 좋아집니다. 1년 후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의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5년 후에는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낮아져요. 금연이 어려우시다면 병원에 가서 도움을 받으세요. 요즘은 금연 클리닉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니코틴 패치나 금연 보조제도 효과적이고요. 혼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집안에서도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담배를 피운다면 꼭 밖에서 피우게 하시고 옷에 밴 냄새도 털고 들어오게 하세요. 차 안에서는 절대 금연이어야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은 더 위험하거든요. 창문을 열어도 연기가 완전히 빠지지 않아요. 시트와 천장에 스며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두 번째, 밤늦게 고지방 고염분 음식을 드시는 겁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늦게 라면, 치킨, 삼겹살, 찌개 같은 음식을 드십니다. 낮에는 입맛이 없다가 밤만 되면 허기가 지고 맛있는 게 당기시죠. 저도 이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각이 둔해져서 자극적인 음식이 더 당기거든요.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고지방 음식, 특히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음식은 혈관 내벽에 기름때를 만듭니다.
마치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난 그릇처럼 혈관벽에 지방이 들러붙어요. 이 지방이 산화되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곳에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결국 막히게 됩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은 정말 위험합니다.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마가린, 과자 같은 데 많이 들어 있어요.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낮춥니다. 최악의 조합이죠.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트랜스 지방을 가능한 한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고염분 음식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나트륨이 혈압을 급격히 올려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몸이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좁은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려고 하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특히 밤에 드시면 자는 동안 혈압이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잠잘 때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게 우리 혈관이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늦은 밤에 짠 음식을 드시면 혈압이 안 떨어집니다. 혈관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면서 혈관벽이 손상되고 약한 부분이 터질 수도 있어요. 바로 뇌출혈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밤 10시 이후에 고지방 음식을 자주 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발생률이 55%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고염분 식사를 하는 노년층의 뇌졸중 위험이 40% 이상 증가한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실제 환자분들의 데이터입니다. 더 큰 문제는 65세 이후에는 신진대사가 느려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어도 몸이 빨리 분해하고 배출했어요. 간이 지방을 처리하고 신장이 나트륨을 걸러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의 해독 기능이 30% 이상 떨어지고 신장의 역과 기능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지방과 나트륨이 몸속에 훨씬 오래 남아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밤에는 우리 몸의 대사 활동이 느려집니다.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고 장 운동도 느려져요. 그래서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특히 내장 지방으로 쌓이는데 이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면서 혈관을 더욱 손상시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매일 밤 11시쯤 되면 출출하다고 라면을 끓여 드셨어요. 거기에 김치도 듬뿍 넣으시고 계란도 넣으시고 때로는 햄이나 치즈까지 넣으셨죠. 이게 제 하루의 낙이에요. 이거 먹으면서 드라마 보는 게 유일한 즐거움이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건 아셨지만 약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쯤 갑자기 왼쪽 가슴이 쥐어짜듯이 아프고 식은땀이 나셨답니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고요. 다행히 바로 119를 부르셔서 병원에 도착했고 응급시술로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되어서 지금도 매일 약을 드시고 계세요. 조금만 무리하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는 가능하면 오후 7시 이전에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늦어도 8시를 넘기지 마세요. 자기 3시간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메뉴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름진 음식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드세요. 생선구이나 두부, 나물 반찬 같은 게 좋습니다. 생선은 특히 등푸른 생선이 좋아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삼치, 청어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습니다. 고기를 드시려면 기름기를 제거하고 드세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이나 등심, 닭가슴살이 낫습니다. 조리할 때도 튀기거나 기름에 볶는 것보다 찌거나 굽는 게 좋아요. 채소는 하루에 최소 5가지 이상 드시고요.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혈관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밤에 출출하시다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바나나 반 개 정도로 해결하세요. 견과류 몇 알도 괜찮습니다. 호두나 아몬드 5개에서 7개 정도면 적당해요. 절대 라면, 치킨, 족발 같은 음식은 드시지 마세요. 특히 배달 음식은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한 끼에 하루 권장량의 2배 이상 들어있는 경우도 많아요.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국이나 찌개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세요.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나트륨을 30% 정도 줄일 수 있어요. 간장이나 소금은 최대한 적게 사용하시고 대신 식초나 레몬즙으로 맛을 내세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소금으로 치면 5g 정도예요. 작은 티스푼 하나 정도의 양입니다. 생각보다 적죠? 가공식품에 이미 나트륨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따로 소금을 거의 안 쓰셔야 이 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 부족과 과도한 음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잘 안 드십니다. 목이 안 마른데요.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깨는 게 싫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물은 우리 생명 유지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혈액의 55%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이 혈액을 묽게 만들어서 잘 흐르게 해요.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집니다. 꿀처럼 진득한 혈액을 심장이 온몸으로 보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심장이 과로하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끈적한 혈액은 잘 뭉친다는 겁니다. 혈소판들이 서로 들러붙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거죠. 이 혈전이 심장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 뇌혈관을 막으면 뇌경색입니다. 실제로 많은 심근경색과 뇌경색 환자분들이 만성적인 탈수 상태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위험합니다. 자는 동안 6시간에서 8시간 동안 물을 한 방울도 안 마시셨잖아요. 게다가 호흡과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이 가장 끈적한 상태입니다. 실제로 심근경색과 뇌졸중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오전 6시에서 10시 사이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사람은 2리터 이상 마시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50%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만성 탈수 상태가 뇌졸중 위험을 70%까지 높인다고 보고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단지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몸이 물을 필요로 해도 목이 마르다는 신호를 잘 안 보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셔야 합니다. 목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탈수가 시작된 상태예요. 과도한 음주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한두 잔은 혈액순환에 좋다, 적당한 음주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이건 오래된 잘못된 상식입니다. 의학적으로 명확히 말씀드리면 안전한 음주량이란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거라고 착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곧바로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마치 풍선을 부풀렸다 줄였다 반복하면 터지기 쉬운 것처럼요. 더구나 알코올은 간에서 분해되면서 중성지방을 만들어냅니다. 이 중성지방이 혈관 벽에 쌓이면서 동맥경화를 촉진시키죠. 또한 알코올은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서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요. 부정맥이 생기면 심장 안에서 혈액이 정체되면서 혈전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혈전이 뇌로 가면 뇌경색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하루 소주 반 병 이상을 마시는 노년층의 심근경색 위험이 비음주자보다 65%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은 무려 85%나 높았어요. 특히 폭음을 하시는 분들은 위험이 훨씬 더 높습니다. 한 번에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면 그날 밤 심근경색 위험이 평소보다 5배나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알코올은 혈압약의 효과도 떨어뜨립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약을 드시면서 술을 같이 드시는데 이러면 약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게다가 알코올과 약물이 간에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간 손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분이 계십니다. 70세 남성분이셨는데 매일 저녁 소주 반 병씩을 드셨어요. 평생 이렇게 마셨는데 괜찮았다. 이게 제 유일한 낙이다라고 하셨죠. 혈압이 높아서 약을 드시고 계셨지만 술은 끊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주무시다가 새벽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고 말이 어눌해지셨대요. 부인이 깨워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시더랍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했지만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지금도 왼쪽 팔을 완전히 쓰지 못하시고 걸을 때 다리를 끌면서 걸으십니다. 평생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술만 안 마셨어도라고 매일 후회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물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마시세요. 컵으로 치면 8잔 정도입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에 한 번씩 물 한 컵씩 드시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드세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자는 동안 끈적해진 혈액을 묽게 만들어줍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 시간대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도 물을 꼭 드시고요. 여름철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더 자주 마셔야 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배가 덜 고파서 과식을 막을 수 있어요. 침대 옆에도 물을 준비해 두시고 밤에 화장실 가실 때 한 모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깬다고 걱정하시는데 오히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건강에 훨씬 중요합니다. 음주는 가능하면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교 모임이나 특별한 날에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주 1회에서 2회 소주 기준 반 병 이하로 제한하세요. 그것도 천천히 나눠서 드시고요. 한 번에 들이켜지 마세요. 그리고 술을 드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마시세요. 술 한 잔에 물 한 잔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알코올 농도가 희석되고 탈수도 막을 수 있습니다. 안주도 신경 쓰셔야 해요. 기름진 안주보다는 채소나 과일 위주로 드세요. 빈속에 술을 마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번째,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간과하십니다. 스트레스가 무슨 병을 만들어? 잠은 나이 들면 원래 안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게 심장과 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고 혈압을 올려서 위험에 대처할 수 있게 만듭니다. 단기간은 괜찮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수가 빨라집니다. 혈관이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고무줄을 계속 잡아당기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탄력을 잃고 딱딱해집니다. 혈관 벽도 두꺼워지고요.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더구나 스트레스는 염증을 일으킵니다. 온몸에 염증 물질이 돌아다니면서 혈관 내벽에도 염증이 생깁니다. 염증이 생긴 곳에는 콜레스테롤이 쌓이기 시작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3배나 높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2배 이상이었고요. 스트레스는 또 다른 악영향도 미칩니다.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혈소판을 활성화시켜서 혈전이 생기기 쉽게 만듭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증가하고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당기게 됩니다. 이걸 위안 음식이라고 하죠. 스트레스 먹기를 하다 보면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수면 부족은 더 심각합니다. 자는 동안 우리 몸은 회복됩니다. 손상된 혈관을 고치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호르몬 균형을 맞춰요. 뇌도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한 대규모 연구에서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에서 8시간 자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48% 높았어요. 뇌졸중 위험도 15% 증가했고요. 반대로 9시간 이상 너무 많이 자도 위험이 증가합니다. 적정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8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수면이 부족하면 혈압 조절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자는 동안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떨어져야 하는데 잠을 못 자면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돼요. 이게 혈관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겁니다. 24시간 내내 혈관이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쉴 틈이 없습니다. 또한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망가뜨립니다. 잠을 못 자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은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해요. 그래서 밤늦게 야식을 찾게 되고 단 음식이 당기게 되죠. 이게 비만으로 이어지고 결국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수면 무호흡증도 큰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코를 크게 골면서 자다가 갑자기 숨이 멎는 증상을 보이세요. 이게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러면 뇌와 심장이 산소 부족에 시달립니다. 이런 일이 밤새 수십 번씩 반복되면 심장과 뇌혈관에 엄청난 손상을 줍니다. 실제로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 사람은 심근경색 위험이 3배나 높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을 간병하시느라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자고 나머지 시간은 남편을 돌보셨죠. 잠을 자도 얕은 잠만 자서 자주 깨셨대요. 스트레스도 엄청났고요. 내가 쓰러지면 남편은 어떡하나라는 걱정에 병원에도 못 가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곤란해지셨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를 드셨대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어서 결국 응급실에 오셨는데 심근경색 전조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바로 치료받아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심장에 부담이 상당히 간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남편 간병을 다른 가족과 나눠서 하시면서 수면 시간을 확보하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완전히 스트레스를 없앨 수는 없지만 관리는 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걷기만 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자연 속에서 걸으면 더 좋고요. 나무와 풀, 꽃을 보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됩니다. 호흡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폭식 호흡을 하루에 10분씩만 해도 혈압이 내려가고 마음이 안정됩니다.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4에서 7에서 8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하시면 좋습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유튜브에 노년층을 위한 간단한 명상과 스트레칭 영상이 많으니까 따라 해보세요. 처음에는 5분만 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면 습관이 됩니다.
취미 생활도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 원예 활동 같은 것들이요. 무엇이든 좋아하시는 걸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즐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우리 뇌에서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억제해줘요. 사람들과의 교류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웃을 때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아요. 수면 위생도 개선하셔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 있어서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면 잠이 훨씬 잘 옵니다.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늦잠 자지 마시고 평소처럼 일어나세요.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면 다시 맞추는데 며칠이 걸립니다.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하세요.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하고 소음이 들리면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침대는 오직 잠만 자는 용도로 쓰세요. 침대에서 TV 보거나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요.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6시간까지 체내에 남아 있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저녁 식사도 너무 늦지 않게 하시고 과식하지 마세요. 배가 부르면 소화하느라 잠을 못 잡니다. 잠자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끄세요.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졸음이 오거든요. 만약 잠자리에 누웠는데 20분 이상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세요. 침대에서 뒤척이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거실로 나와서 책을 조금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다 졸리면 다시 침대로 가시면 됩니다.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심어주는 게 중요해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마시고요. 어떻게든 저녁까지 버티셔야 밤에 푹 주무실 수 있어요. 만약 코를 심하게 골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가서 수면 무호흡증 검사를 받으세요. 지금까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을 말씀드렸습니다. 흡연과 간접 흡연, 밤늦게 고지방, 고염분 음식 섭취, 수분 섭취 부족과 과도한 음주,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었죠. 이 4가지만 피해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시는 더 위험한 실수들이 있어요. 이걸 모르고 계시면 아무리 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도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나는 아직 젊다고 방심하는 겁니다. 65세, 70세는 요즘 정말 젊으십니다. 맞습니다. 100세 시대잖아요. 하지만 우리 혈관과 심장과 뇌는 나이를 먹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은 다릅니다. 거울을 보면 아직 건강해 보이고 기운도 나는 것 같지만 혈관 속은 조용히 망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건강해, 병원 갈 필요 없어라고 하시면서 건강검진을 미루십니다. 특히 남성분들이 더 그러세요. 별일 아닐 거야. 검사 받으면 괜히 병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다가 초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을 놓치게 돼요. 이런 질환들은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혈압은 혈관 벽에 계속 압력을 가하면서 손상시킵니다.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가 생기고 그곳에 염증이 생겨요. 고지혈증은 혈관 벽에 기름때를 쌓아요.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으면 동맥경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거죠. 실제로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자기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지 모르셨던 분들입니다. 저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몇 년 전부터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던 거예요. 미리 알았더라면 약 하나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이미 혈관이 많이 손상된 상태라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기본 검진에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시고요. 만약 수치가 높게 나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는 괜찮아. 다음에 다시 재보면 정상일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세요.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입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이하가 정상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30 이하가 좋아요. 혈당은 공복 혈당이 100 이하가 정상입니다. 이 수치들이 기준치를 넘으면 반드시 치료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약을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 약 먹기를 거부하십니다. 맞습니다. 고혈압 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은 대부분 평생 드셔야 해요. 하지만 이 약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약을 먹지 않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것과 약을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에 무엇이 나을까요? 요즘 약들은 부작용도 거의 없습니다. 하루 한 알만 드시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십니다. 20년 전만 해도 이런 좋은 약이 없어서 많은 분들이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약만 잘 드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금연, 절주, 체중 감량을 나중에로 미루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시작할게요. 명절 지나고 할게요. 날씨 좋아지면 할게요. 라고 하시면서 계속 미루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다음에요입니다. 하지만 우리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담배를 하루 더 피울 때마다 혈관이 손상됩니다. 술을 한 잔 더 마실 때마다 간이 망가집니다. 체중이 1kg 더 늘 때마다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여서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마치 댐에 물이 차오르다가 넘치는 것처럼요. 특히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 들면 살이 찌는 게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비만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위험해요. 배에 지방이 쌓이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데 이 내장 지방이 염증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허리둘레가 남성은 90cm, 여성은 85cm를 넘으면 복부 비만입니다. 줄자로 배꼽 높이를 재보세요. 이 기준을 넘으면 반드시 체중을 줄이셔야 합니다. 체중을 5%만 줄여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가 크게 개선됩니다. 70kg이면 3.5kg만 빼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하지 마세요. 한 달에 2kg에서 3kg 정도 천천히 빼는 게 좋습니다. 급격하게 빼면 요요 현상이 오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식사량을 조금씩 줄이고 운동을 늘리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건강보조제만 믿고 생활습관 개선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면 각종 건강보조제 광고가 넘쳐납니다. 이것만 먹으면 혈관이 깨끗해진다. 이것만 먹으면 혈압이 내려간다고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제품들을 한 알음씩 사서 드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보조제는 말 그대로 보조일 뿐입니다. 생활습관을 대체할 수 없어요. 담배를 피우면서 혈관 건강보조제를 먹는다고 해서 혈관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간 건강보조제를 먹는다고 간이 회복되지 않아요.
야식을 먹으면서 다이어트 보조제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건강보조제에 쓰는 돈이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돈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사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건강보조제는 식품이지 약이 아니에요. 효과가 입증된 것도 많지 않고요. 일부는 오히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정말 필요한 보조제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와 상담해서 선택하세요. 혼자 판단해서 이것저것 먹지 마시고요. 특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드시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보조제와 약이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약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번째 실수는 증상을 무시하고 참는 겁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파도 체한 것 같다, 소화가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기십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져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넘기세요.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은 가슴 통증, 왼쪽 팔 통증, 턱 통증, 식은땀, 호흡곤란입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한쪽 팔다리 마비, 언어장애, 시야장애, 심한 두통, 어지럼증입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절대 참지 마시고 바로 119를 부르세요. 특히 가슴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깐 아팠다가 괜찮아졌어라고 안심하시는데 이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통증이 왔다 갔다 하는 건 혈관이 막혔다가 뚫렸다가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태가 가장 위험해요. 언제 완전히 막힐지 모르거든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증상이 시작된 후 3시간 이내에 치료받아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6시간이 넘어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참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75세 남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새벽에 가슴이 아팠는데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고 누워 계셨대요. 2시간을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부인이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 근육 상당 부분이 손상된 상태였어요. 만약 증상이 시작됐을 때 바로 오셨다면 훨씬 좋았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위험한 실수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건강검진 미루기, 금연과 절주를 나중으로 미루기, 건강보조제만 믿기, 증상을 무시하고 참기. 이런 실수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심혈관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배웠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들을 실천하셔야 해요.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심근경색과 뇌졸중 위험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좋은 습관은 매일 30분 이상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좋은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를 강화시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더 많은 혈액을 펌프질하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받아들여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심장과 폐가 점점 강해집니다.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면 같은 양의 혈액을 보내는데 더 적은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심장이 편해지고 혈압도 내려갑니다.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혈관이 확장되고 새로운 모세혈관이 생겨요. 막혔던 혈관 주변으로 우회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측부순환이라고 하는데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의 위험을 크게 줄여줍니다. 설령 혈관 하나가 막혀도 다른 혈관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거든요. 또한 운동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입니다. HDL은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서 간으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마치 혈관 청소부 같은 거죠.
운동을 꾸준히 하면 HDL이 증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하는 사람은 전혀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근경색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뇌졸중 위험도 35% 감소했고요. 이건 어떤 약보다 효과가 좋습니다. 게다가 부작용도 없어요. 그럼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65세 이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빠르게 걷기가 가장 좋아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정도 빠르게 걸으세요.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 부르기는 힘든 정도요.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무릎에 무리가 덜 가면서도 심폐 기능을 키울 수 있어요. 수영도 훌륭한 운동입니다. 물속에서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온몸의 근육을 고루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제자리 걸음이나 스텝박스 운동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고 말면 소용없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5일, 하루 30분 이상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없으시면 10분씩 3번으로 나눠서 해도 효과가 있어요.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운동할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준비 운동을 꼭 하세요. 5분 정도 가볍게 스트레칭하고 시작하시면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정리 운동을 하세요. 갑자기 멈추지 말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마무리하는 겁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조심하세요.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운동하시고 겨울에는 한낮에 하세요.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운동하시고요.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어지러우면 바로 멈추고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내 몸 상태를 들으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좋은 습관은 채소와 통곡물, 견과류 섭취를 늘리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듭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면 혈관도 좋아지고 나쁜 음식을 먹으면 혈관도 나빠져요. 특히 항산화 성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이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채소는 하루에 5가지 이상, 한 끼에 2컵 이상 드세요. 색깔이 진한 채소일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토마토, 파프리카 같은 것들이요. 이런 채소들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파이토케미컬이 풍부해요. 이 성분들이 혈관 내벽의 염증을 줄이고 산화를 막아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 벽에 쌓이지 않게 해줘요. 하루에 토마토 한두 개를 드시면 좋습니다.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니까 토마토 소스나 토마토 스튜로 드셔도 좋아요. 통곡물도 중요합니다. 흰 쌀밥보다는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세요.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식이섬유는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결합해서 밖으로 배출시켜요. 또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줘서 당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귀리도 좋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아침에 귀리죽을 드시면 좋아요. 통밀빵도 괜찮고요. 단, 시중에 파는 통밀빵은 설탕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으니까 성분을 확인하세요. 견과류는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세요. 호두, 아몬드, 잣, 땅콩 같은 것들인데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서 혈관 건강에 아주 좋아요. 오메가3는 중성지방을 낮추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낮춰주고요. 호두가 특히 좋습니다. 하루에 호두 5개에서 7개 정도 드시면 심근경색 위험이 3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아몬드도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단, 견과류는 칼로리가 높으니까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한 줌 정도가 적당합니다.
등푸른 생선도 자주 드세요. 고등어, 삼치, 청어, 연어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유도 좋습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라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샐러드에 올리브유를 뿌려 드시거나 요리할 때 사용하세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가공육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것들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고 발암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튀긴 음식도 줄이세요. 트랜스지방이 많아서 혈관을 망가뜨립니다. 과자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도 적게 드시고요. 세 번째 좋은 습관은 정기적인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체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다시 강조합니다. 수치를 알면 관리가 가능합니다. 모르면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하나 장만하세요. 요즘은 자동 혈압계가 저렴하고 정확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서 기록하세요. 노트에 적어도 되고 스마트폰 앱을 사용해도 됩니다. 혈압이 계속 높게 나오면 병원에 가서 상담받으시고요. 혈압을 잴 때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측정 30분 전에는 담배나 커피를 피하세요. 5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서 쉬었다가 재세요. 등을 의자에 기대고 발은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팔은 심장 높이에 오도록 하고요. 측정 중에는 말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계세요. 혈압은 하루 중에도 변합니다. 아침에는 높고 밤에는 낮아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 재서 높게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2분 간격으로 3번 재서 평균값을 내는 게 정확합니다. 정상 혈압은 수축기 120, 이완기 80 미만입니다. 수축기 120에서 139, 이완기 80에서 89는 고혈압 전 단계예요. 이 단계에서 생활 습관을 바꾸면 약 없이도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면 고혈압이니까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혈당도 중요합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관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높은 혈당이 혈관 내벽을 직접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켜요. 또한 당뇨가 있으면 콜레스테롤도 함께 높은 경우가 많아서 동맥경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아요. 공복 혈당은 100 미만이 정상입니다. 100에서 125는 당뇨 전 단계고 126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당화 혈색소도 확인하세요. 이건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나타내는 수치예요. 5.7 미만이 정상이고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1년에 한 번은 혈당 검사를 받으세요. 콜레스테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이 좋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130 미만이 목표예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남성은 40 이상, 여성은 50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성지방은 150 미만으로 유지하세요. 만약 수치가 높게 나오면 3개월 정도 생활습관 개선을 시도해 보세요.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고 체중 줄이고요. 그래도 안 내려가면 약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약 먹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지혈증약인 스타틴은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만 아니라 혈관 염증도 줄여줘서 심근경색 예방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 좋은 습관은 수면 위생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는 약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몸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의 기본이에요.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침실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가 적당합니다.
편안한 잠옷을 입으시고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 사용하세요.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하면 뇌가 침대를 활동하는 곳으로 인식합니다. 스트레스 해소도 꼭 하세요. 매일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10분씩 하세요. 깊은 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몸을 이완시킵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가고 근육이 풀려요. 스트레스 호르몬도 감소합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녹색 식물을 보면 우리 뇌에서 알파파가 나와요. 이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루 30분만 공원을 걸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느린 템포의 음악이 특히 좋아요. 음악을 들으면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지고 엔도르핀이 분비됩니다. 하루 20분씩 음악을 들으면 혈압이 내려간다는 연구도 있어요. 사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웃으세요. 고립되고 외로우면 스트레스가 더 심해집니다. 복지관이나 경로당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봉사활동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심혈관과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좋은 습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30분 운동, 채소와 통곡물 섭취, 정기적인 건강 체크,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 이 4가지를 실천하시면 건강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걸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매일 확인하세요. 첫 번째, 혈관 독 습관은 즉시 중단하세요. 흡연, 야식, 과음, 수면 부족은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오늘부터 바로 끊으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담배 한 대, 야식 한 끼, 술 한 잔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흡연은 백해무익합니다. 담배에서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만 잃을 뿐입니다. 금연하시면 20분 후부터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1년 후에는 심근경색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바로 금연하세요. 야식도 끊으세요. 저녁 8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만 마시세요.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2주만 참으면 익숙해집니다. 밤에 출출하시면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과일 조금만 드세요. 라면, 치킨, 족발은 절대 안 됩니다. 음주도 줄이세요. 가능하면 끊으시고 정 안 되면 주 2회 이하로 제한하세요. 한 번에 소주 반 병을 넘기지 마시고요. 술을 마실 때는 반드시 물을 함께 드세요. 건강한 안주와 함께 천천히 드시고요. 수면은 하루 7시간 이상 확보하세요. 잠이 안 오신다면 낮에 운동을 충분히 하시고 카페인을 줄이세요.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시고 침실 환경을 개선하세요. 수면제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먼저 생활 습관부터 바꾸세요. 두 번째, 하루 1.5리터 이상 수분 섭취와 규칙적 유산소 운동으로 혈류를 개선하세요. 물은 생명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운동 전후에 물 한 잔. 이렇게 하루에 8잔 이상 드세요.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을 정해놓고 마세요. 휴대폰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시간마다 물 한 컵씩 마시면 하루 8잔은 쉽게 마실 수 있어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시고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운동은 매일 하세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걸으세요. 비가 오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운동하기 싫은 날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하세요. 5분만이라도 하세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매일 하다 보면 안 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운동 친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이 있으면 꾸준히 할 수 있어요. 동네 산책로나 공원에서 만나서 함께 걸으세요.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 힘이 납니다. 세 번째, 정기검진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조기 관리하세요.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검진이 있으니까 꼭 받으시고요. 검진 결과가 나오면 무시하지 마시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혈압은 집에서도 측정하세요. 가정용 혈압계로 매일 아침 재서 기록하시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평균값을 내서 확인하세요. 수축기 140 이상, 이완기 90 이상이 계속 나오면 고혈압이니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약을 처방받으면 꼭 드세요. 오늘은 기분이 좋으니까 안 먹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혈압 약과 콜레스테롤 약은 매일 같은 시간에 드셔야 효과가 있습니다. 약을 먹다 말다 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에 더 큰 손상을 줍니다. 부작용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조절할 수 있어요. 혼자 판단해서 끊지 마세요. 약을 갑자기 끊으면 오히려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세요.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매일 확인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자기 전에 한 번. 오늘 나는 혈관 독 습관을 하지 않았는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운동을 했는가? 약을 제때 먹었는가를 점검하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환자분들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진료했던 분들의 이야기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내용은 바꿨지만 모두 실제 사례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김영자 여사님, 68세. 이분은 남편과 함께 운영하시던 식당을 정리하시고 은퇴하셨어요. 평생 바쁘게 사시다가 여유가 생기니까 남편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지셨습니다. 이제 좀 살아보자는 마음으로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술도 즐기셨죠. 매일 저녁 소주를 반 병씩 드셨어요. 안주로는 삼겹살이나 치킨, 튀김 같은 걸 즐겨 드셨고요. 낮에는 입맛이 없어서 거의 안 드시다가 밤에만 잔뜩 드셨습니다. 운동은 따로 하지 않으셨어요. 집안일 하는 것도 운동이지라고 생각하셨거든요. 담배는 피우지 않으셨지만 남편이 피우는 연기를 매일 마시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높다는 건 아셨지만 약을 드시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면서 거부하셨죠. 건강검진도 2년째 안 받으셨어요. 별일 없는데 뭐하러 병원을 가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술을 드시고 TV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체한 건가하고 소화제를 드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되고 왼쪽 팔까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식은땀도 나고 숨도 차고요. 남편이 이상하다고 느끼고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하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가 9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안에 도착해서 응급시술로 혈관을 뚫었어요. 스텐트를 넣어서 혈관을 넓혔습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심장 근육 일부가 손상되어서 심장 기능이 떨어졌어요. 의사가 설명하길 오랜 기간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방치해서 혈관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매일 밤 과음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이 결정타였다고 하더군요. 간접 흡연도 한몫했고요. 미리 관리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에 김 여사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기름진 음식도 피하시고 채소 위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40분씩 산책을 하세요. 약도 빠짐없이 드시고 혈압도 매일 재십니다. 남편에게도 담배를 끊으라고 강하게 권유하셔서 남편도 금연에 성공하셨어요.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더라고요. 돈 벌어서 뭐해요? 맛있는 거 먹어서 뭐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는 데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심장 기능도 어느 정도 회복되었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으세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건강할 때 관리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요. 여러분은 제 전철을 밟지 마세요 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정말 뼈저린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죠. 두 번째 사연입니다. 박정수 어르신 72세. 이분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을 제대로 안 드셨어요. 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약은 몸에 독이다면서 거부하셨습니다. 대신 건강보조제만 여러 가지 드시면서 이거면 충분해라고 생각하셨죠. 한 달에 건강보조제 값으로만 20만 원 넘게 쓰셨대요. 식단 조절도 안 하셨어요. 단 음식을 좋아하셔서 과자나 빵을 자주 드셨고 식사도 불규칙적이었습니다. 밤늦게 라면이나 야식도 자주 드셨고요. 운동도 거의 안 하셨습니다. 나이 들면 쉬어야지 운동하면 무릎만 나빠진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담배는 하루 반 값씩 피우셨습니다. 40년 넘게 피워온 담배라 끊을 생각을 하지 못하셨어요. 가족들이 병원에 가시라고 약을 드시라고 권유해도 나는 괜찮아.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잘만 살던데라고 하시면서 안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화장실을 가시다가 갑자기 한쪽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쓰러지셨어요. 일어나려고 해도 왼쪽 팔다리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제대로 안 나왔고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CT를 찍어보니 뇌경색이었어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손상된 겁니다. 바로 혈전 용해제를 투여했지만 새벽에 발생해서 발견이 늦어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였어요.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어요. 검사 결과 혈압은 180에서 100, 혈당은 300이 넘었고 콜레스테롤도 매우 높았습니다. 혈관 곳곳에 동맥경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있었어요. 의사가 이렇게 방치하시면 또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뇌경색은 한 번 오면 재발률이 아주 높거든요. 몇 달간 재활치료를 받으셨어요.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를 매일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고 옷도 혼자 못 입으셨어요. 자존심이 상하고 우울증도 왔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긴 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걸을 때 다리를 끌어야 하고 왼손은 거의 쓰지 못하십니다. 말씀도 조금 어눌하세요.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이제 매일 약을 드세요. 혈압약, 당뇨약, 항열소 판제, 콜레스테롤 약을 빠짐없이 드십니다. 담배도 완전히 끊으셨어요. 식단도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채소 위주로 드시고 단 음식은 완전히 끊으셨어요. 밤늦게 야식도 안 드시고 규칙적으로 3끼를 드십니다. 매일 40분씩 재활 운동도 하십니다. 비록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관리하고 계세요. 진작 의사 말을 들을 걸 그랬어요. 약을 먹고 생활 습관을 바꿨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요. 건강보조제에 쓴 돈으로 좋은 음식 사 먹고 병원 치료 받았으면 훨씬 나았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약 먹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몸이 불편해지는 게 훨씬 더 부끄럽고 힘듭니다 라고 당부하셨어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세 이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4가지는 흡연과 간접흡연, 밤늦게 고지방, 고염분 음식 섭취, 수분 섭취 부족과 과도한 음주,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 4가지는 담배 한 대, 야식 한 끼, 술 한 잔이 여러분의 혈관을 서서히 죽이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불러오는 주범이에요. 반대로 꼭 실천하셔야 할 좋은 습관 4가지는 매일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채소와 통곡물과 견과류 섭취 늘리기,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과 콜레스테롤 체크, 수면 위생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65세 이후 약해진 심장과 뇌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약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무조건 금연하시고 물을 하루 8잔 이상 드시고 매일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지키셔도 심근경색과 뇌졸중으로 인한 위험은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제가 4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봤는데요.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방치해서 큰 병을 얻는 분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실천해 주세요. 65세 이후의 건강은 작은 습관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담배 한 대를 끊는 것,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것,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어요. 더 이상 나중에 내일부터라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혈관을 만들고 내일의 혈관이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지금 당장 금연하세요. 지금 당장 절주하세요.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세요. 지금 당장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건강한 습관을 선택하시면 건강한 100세를 맞이하실 수 있어요. 잘못된 습관을 그대로 두시면 병원 침대에서 후회하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현명한 선택으로 건강한 100세까지 사시길 바랍니다. 혈관은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바로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자분들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쓰러지고 나서 그때 담배를 끊을 걸, 그때 운동을 시작할 걸, 그때 약을 먹을 걸이라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시면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직장을 쉬면서 간호하고 손주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30분 빠른 걸음으로 산책, 채소 위주의 식사, 규칙적인 수면. 이것만 지켜도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에 바로 행동하세요. 담배를 피우셨다면 지금 당장 버리세요. 냉장고에 술이 있다면 버리세요.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걸으세요. 병원에 전화해서 건강검진 예약을 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께, 친척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더 건강해지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영상을 만든 보람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바꾸실 건지,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 갑시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